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소 혼란스러운 흐름을 나타냈고 AI주들의 매도세가 다시금 재개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나타냈고 코스피에서는 시총상위주 10개 주들이 혼조세를 나타냈고 IT 투톱도 괜찮았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를 나타내면서 2%대 오름세 나타냈는데 우선은 우리 시장에서는 관세, 상법 개정 뉴스들을 모두 다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과정들 어떻게 나가게 될까요? 전일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인들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로템,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은 더존비즈온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요 근래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LG전자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서 시장은 전체 거래소 쪽의 집중도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와 첨단 산업 쪽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 전일자 미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폭락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그 이유는 AI가 지금 현재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산업이 바로 인프라 산업 그리고 제조 공정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장은 AI 반도체와 에너지 쪽에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코스피 밴드 상단을 5,800을 잡아드렸어요. 이번 주에 5,800을 넘어 5,900까지 돌파가 나타난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목표 밴드를 6,500까지 상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6,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전략은 반도체와 에너지단의 움직임에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안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출 데이터 그리고 수출에 대한 니즈가 연간으로 300조가 넘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본다면 이 수출을 통해서 그 외화에 대한 유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속도가 하루에 3천억에서 5천억, 8천억 정도까지 매일같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외인들에 대한 포지션에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0만 원 돌파 이후의 움직임, 그리고 SK하이닉스 황제주로서에 대한 등극 이후의 움직임.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목표 가격 98만 원 터치가 나타났죠. 130만 원까지 목표 가격 상향을 시켜드리고요. 삼성전자는 목표가 24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두 종목에 대한 거 홀딩. 하지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관련 주들의 움직임, 그 안에서 대장주들의 돌파력은 상당히 대단하다. 종목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두산이에요. 지금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준 이후에 드디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돌파가 나타났죠. 12월 17일 날 안내드렸던 두산이라고 하는 종목의 CCL 산업에 대한 모습. 올해는 CCL 매출만 2조가 넘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본다면 100만 원 안착 이후에 115만 원 정도에 대한 트라이 이후에 살짝 눌리면서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 것은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C 2026에서 베라 루빈 칩셋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다음 레벨에 대한 CCL 이 제품에 대한 여전히 독점 공급이 진행될 것인가, 이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중소형단 또는 소부장단에서 이들보다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
반도체와 에너지 전략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산은 목표가 130만 원 유지, 그리고 관련 전략에 대한 포인트는 오늘 방송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잠시 후 무방과 하단에 나가는 노란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으로 5,800선을 말씀해 주신 바 있었는데 정말 예상 적중했었고 이제는 6,500선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도를 높여봐야 되는 건 기존에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와 에너지 관련해서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4만 원, SK하이닉스는 130만 원, 역시나 두산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130만 원까지 유지하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본다면 머니무브에 대한 기대감에 바이오주들이 부각을 받았고 어제는 또 3차 상법 개정안 덕분에 금융과 보험주들 강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이 또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바이오주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상법 개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을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거래소 코스피 쪽에 대한 성장, 상승,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를 담당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이죠. 이 안에서 이 반도체 산업만큼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붐업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 여기에 케빈 워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차기 연준 후보인 상황이죠. 그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를 통해서 전일자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섹터 쪽으로 자금에 대한 유입이 나타나면서 시장 방어를 보여줬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3월달 학회 그리고 바이오 섹터의 개별적인 이슈들에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이 정책과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 확대, 여기에 알테오젠이 올해 9월 정도에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반기 안에는 더더욱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움직임, 알테오젠, 그리고 토모큐브,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재상승 동력에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토모큐브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모큐브를 작년에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작년 11월 달과 올해 또 한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12월 18일 날에도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신고가 행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특히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3D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이 기술력에 대한 것이 3D 입체 영상에 대한 니즈이거든요. 이것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니즈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기술은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미세 공정에서도 기술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이죠. 차트적으로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이 모여있는, 수렴되어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전일자 전 고점이 돌파된 이후에 신고가 구간에서에 대한 한번 숨고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72,000원으로 상향하면서 조금 더 즐기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목표 주가 72,000원 상향 조정하면서 수익을 제대로 즐겨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으로는 두산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엔 두산 에너빌리티도 볼 수 있겠는데요. K전력기기 관련해서 올해는 골라서 수주를 한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 넘겨서면서 또다시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는데 보유자의 입장에서 어떤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부터는 또 다른 시세에 국면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시세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만 원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달리기
그 경기 이전에 몸을 푸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누군가는 위로 뛰고 누군가는 걸어다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 특히 이제 5일선과 10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더더욱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차트에 대한 모습을 잠시 뒤 AS에서 안내를 드릴 텐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2월 13일 그리고 12월, 1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1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구간은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SMR 관련된 이슈와 가스터빈, 이 주기기 쪽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주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구간이다. 저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부터 13만 원 돌파는 당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모회사인 두산에 대한 움직임까지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에 대한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대표 계열사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 13만 원 유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3만 원, 두산은 130만 원, 둘 다 13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삼성전기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 업계 1위의 무라타가 MLCC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MLCC 관련한 종목들 강했고, 그중에서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 라인 풀가동하고 필리핀에서도 증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으면 지금 라인을 계속해서 풀가동하고 증설까지 할까 싶은데 MLCC의 대장주인 삼성전기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야겠죠? 삼성전기를 12월 30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은 삼성전기가 대장이 될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어요. 사실 그때는 이게 30만 원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방금 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기는 30만 원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주에 대한 모습,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풀가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AI 하드웨어 그리고 에너지단은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가 대체할 수 없는 산업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자금에 대한 유입 속도가 더욱더 딥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26만 원 정도 구간에서 추천드렸을 때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매매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큰 종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산업에 대한 흐름 안에서 30만 원 돌파 이후에 한 번 정도의 숨고르기, 그 이후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42만 원, 아니 43만 7천 원, 3차 목표가 44만 원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구간에서에 대한 움직임, 현재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격을 줄이는 구간, 이게 조금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서 이격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격이 줄어드는 그 구간에서에 대한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기가 국내 MLCC의 대장, 그리고 FC BGA에 대한 대장임을 감안했을 때 대장주로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목표가 52만 원 상향하면서 탑픽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전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계좌를 웅장하고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계속해서 성공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심택, 삼성전기,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전략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2026년에 가장 좋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반도체와 에너지단에 대한 전략 포인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HBM 소켓 관련한
오킨스전자 볼 수 있겠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36%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도체주들은 특히나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만큼 수익 실현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상승률만 봤을 때는 48% 수익 실현하고 싶겠지만 한번 빠져나오면은 다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월 7일 그리고 2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오킨스전자의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이 오킨스전자 특히 2월 6일 날의 포인트는 신고가를 낸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고 이 2월 6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 날에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을 짜드린 종목입니다. 이후 이제 17,000원에 대한 재돌파 여부, 전일자 또 한 번 신고 가격이 나타났죠. 이 버닝 소켓에 대한 교체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방위적으로 대규모 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 오킨스전자가 이 소부장단에서 탄력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좋은 호실적과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보면은 느리게 보여줄 수 있지만 절대 느린 상황이 아니고요. 안정적인 흐름 안에서 저는 재진입도 가능하면서 목표가 19,000원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19,000원 목표 주가 유지 적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이죠. GNC 에너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국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 여기서 비상발전기 국내 1위 점유율이죠. 7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캐터필러에 대한 산하 기업이죠. 솔라 터빈에서 가스 터빈 관련된 업무까지 진행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감안한다면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측면이 올해 더욱 터져나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바이오가스 관련된 것이 동사의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데이터 센터와 가스터빈 쪽에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11월 달에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이후에 1월 달부터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드디어 4만 원에 대한 안착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원에서부터 4만 5천 원 정도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 특히 동사는 갑자기 추가적인 강한 슈팅과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전 4만 5천 원 이상 1차 목표가 5만 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만 6천 원을 잡으면서 60선 대응을 하는데 동사가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 욕심 버리시고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GNC 에너지 말씀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까지 대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요? 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산업, 바로 에너지 산업의 히든 종목이죠. 비나텍 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을 2번에서 3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이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5일선과 11선 위에서 안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9일 날 안내 드렸던 타이밍과 1월 20일 날 추가적으로 안내 드렸던 타이밍은 상승 이후 눌림목을 공략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후에 2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 지금 현재는 21선 지지 여부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안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ESSD에서 슈퍼 캐퍼시터 관련된 국내 대장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13만 원 돌파부터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13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8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비나텍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8천 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6천 선까지 돌파를 하려면 에너지, 반도체, 김도영이 필요해 라는 주제로 오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언제 진행하게 돼요? 네, 8시 한 40분, 45분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이 6,000 포인트라고 하는 역사적인 신고가, 지수의 성장, 여기에 주역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화려한 상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자금 그리고 지금 대기 중인 예탁 자산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받치고 있고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럭키세븐 소통 창구에 입장하시면 대략적인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포인트 제가 안내를 드리고 전략 포인트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시 40분부터 점심 식사 때까지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